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영어 가르치는 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 시간 내내 시험에 굉장히 집중하셨을 거라 믿고 엄청 떨리셨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간단한 총평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자세한 해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저랑 같이 좀 약속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푸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전체의 난이도가 사실 요번에 올해 국가직 시험 2026년 때 제가 해설 라이브 특강을 했었어요. 그쵸? 라이브 특강이 아니구나. 라이브 총평을 하면서 각 과목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시간, 아마 라이브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때 제가 미리 예측을 했었어요. 일단 요번 시험이 우리가 2027년 25문항으로 바뀌는 마지막 문제를 푸시게 될 기회에 26년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마무리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요번에 있었던 26년 국가직 시험보다도 훨씬 쉬웠다. 그리고 25년 같은 지방직 시험에 비해서도 비슷하거나 좀 더 쉬웠다라고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도 문법도 여러분 일단 굉장히 제가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생활영어 문제 2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23년에 신경향으로 바뀌어왔잖아요. 근데 바뀌어온 이래로 특별한 표현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활영어 유형이라는 것은 내가 대화하고자, 내가 실제 외국인과 대화를 했을 때,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누구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할 겁니다.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는 영어를 조금 더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신유형 변화에 있어서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도 늘 3문제 지금 출제되고 있죠? 그 어법 문제 역시 신유형을 충실히 반영하여 늘 나오는 범위 뭐가 있습니까? 분사 선택. ing 할 거야, pp 할 거야. 그죠? 그리고 관계사 완전 불완전 구조. 이 that이라는 거, where이라는 거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해, 불완전해. 그런 걸 묻고 있고 특히나 3개 이상 병렬하는 구조. 저랑 같이 실전 동영 문제풀이 과정 함께 하셨던 분들 제가 지겹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병렬 구조를 보시면서도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다라고 바로 아마 눈치를 채실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독해도 마찬가지. 23년부터 새로 시작된 그 신유형에 맞춰서 항상 지금 문제가 이질감 없이 쭉 일관성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지문의 내용 자체가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문 안에 들어갔던 단어의 선택 위원이 그 문제를 내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할 때 그 선택된 난이도 역시 굉장히 단어 수준이 평이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그동안 반복 훈련, 전략 적용 훈련을 하셨다면 아주 쉽게 잘 푸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럼 선생님 2027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요? 25문항으로 늘어나면 정해진 시간 안에 푸는 것이 더 빠듯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우리가 2027년 시험을 실제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치르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마치 돗자리 깐 것처럼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껏 우리 공무원 시험의 역사, 공무원 시험, 영어 시험의 역사가 그래왔듯이 큰 변화 없이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것처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유형도 등장할 거고 내용도 등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2026년 국가직 시험 살짝 어려웠지만 즉 상대적으로 2023년 이전의 시험보다는 쉽지만 23년 이래로 출제해왔던 그 기조를 쭉 파악해본다면 그래도 2026년 국가직 시험이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과 지금 여러분께서 방금 치르셨던 아주 쉬웠던 지방직 시험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주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 자,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의 난이도가 절대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대신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내가 읽어야만 하는
핵심 부분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지. 자, 빠르게 내가 발견하여 그 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법 이론도 엄청나게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제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시간을 확실히 줄여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범위를 공부하고 나서 이거를 다 겉핥기식으로 대충 아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자주 나오는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내가 문제를 출제되었을 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방향으로 또 저와 함께 27년 함께 하시면 될 거고요. 어떤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런 부분은 그냥 간소하게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부분을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어떤 부분을 만나야 합니까? 오늘 치르셨던 시험 문제의 총평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해설 강의를 또 진행을 해야겠죠, 여러분? 자, 좋아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선생님은 정말 쉽다고 하지만 저는 어려웠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짜증나거든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내가 공부를 안 했다라기보다 공부를 내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었나? 혹은 어떻게 내가 문제 풀이하는 방식을 조금 내가 달리 했어야 했나? 라고 조금 여러분께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부터 바로 풀이할 건데 여러분 제가 항상 실전 동영이든 문제풀이 강의 때 제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을 위주로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께서 스스로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과감히 건너뛰거든요. 자, 해설 강의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1번, 2번 대표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어휘를 묻는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께 늘 모의고사 시간에 얘기하죠. 일단 딱 보자마자 선택지 단어를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시험의 난이도가 이제 예측이 돼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 저랑 같이 문제풀이 하시면서 선생님 저는 이건 난생 처음 보는데요. 이런 단어가 있으셨으면 안 됩니다. 그죠? 아마 없으셨을 거라 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넷 중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운 거 deteriorate이라는 게 여러분 악화시키다는 뜻이잖아요. 악화시키다는 뜻은 여러분 긍정적 뜻입니까? 부정적 뜻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어감과 함께 deteriorate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악화시키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묻는 문제였어요. 자, 일단 봅시다. 지금 여기서 강력한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죠. 그죠? 과도하게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뭐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 먹고 나서 건강이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 나 같아도 많이 먹겠어. 근데 그렇지 않죠.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이 필요하다. 그죠? 잘 푸셨을 거라 보고요. 2번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보는데 지금 보시는 여러분 여기 discrete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형용사로서 여러분 신중한, 조심스러운 이라는 뜻을 갖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다 ly를 붙여서 전부 다 지금 다 부사 형태를 놓고 어느 뜻이 제일 적절하겠느냐를 묻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맥락을 살피기 위해서 자, 빈칸 뒤를 먼저 한번 볼까요? 종속절을 먼저 한번 볼게요. If you don't want many people to know about it, 네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을, 이 안건을, 이 문제를 너는 이렇게 디스커스해야 할 거야. 이렇게 디스커스해야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조금 비밀스럽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라는 뜻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정답을 1번을 잘 하셨을 거라 보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여러분께서 독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모의고사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discretion이에요. discretion이라는 표현은 일단 당연히 명사 형태로 신중한에서 왔기 때문에
신중함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단어를 쓴 이유는 신중함이라는 뜻과 함께 재량 혹은 재량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기관은 우리의 재량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맥락의 글을 충분히 여러분께 낼 수 있기 때문에 discrete라는 형용사는 e가 2개 있지만 명사화 되면서는 e가 하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믿고요. 자, 3번 볼게요. 3번 여러분 이거 어휘 문제입니까? 문법 문제입니까? 3번? 문법 문제죠. 제가 또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시면서 이거 송이쌤이 알려줬던 건데? 라고 약간 그런 문제를 발견하면 얼마나 현장에서 반갑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죠? 이런 적중 예시를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조금 크게 키워야지 여러분이 잘 보이시겠죠? 그죠? 해설강의 보이시면서도. 자, 요렇게 차라리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3번 문제. 3번 문제가 여러분한테 분산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분산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 지방직 대비 실전동영 저랑 같이 했었죠. 그죠? 실전동영 week 1 제가 홀수주마다 여러분한테 유인물을 갖다 드렸잖아요. OX 구문 분석 퀴즈하고 칼날 기변이라고 해서 칼같이 날카로운 기출 변형 제가 만들어 문제를 같이 푸셨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OX 구문 분석 문적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문장 중에 요게 있어요. 요걸 제가 설명하면서 is believed to have PP. 우리가 be believed to 부정사, be found to 부정사, be known to 부정사라는 형태를 많이 제가 알려드리면서 to 부정사 안에 시제 개념이 들어간 완료 부정사랑 같이 결합된 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어진다라고 하면서 제가 완료 부정사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요런 형태를 제가 냈었던 기억이 나서 혹시 이거를 같이 복습하시면서 시험 직전에 막 훑어보셨던 분들은 요 문장 형식이 조금 반갑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분사 선택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 제가 같은 옷 입고 있죠. 요거 같이 다 week 1 저랑 같이 공부하셨을 때 여기 나오죠. 그죠? 이렇게. 제가 수업을 4월 15일 날 했었네요. 저 이렇게 수업했을 때 지금 보시는 여기 4번 있잖아요. 4번 제가 이거 칼날 기변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밑줄을 이렇게 거놓고 본동사는 capt지만 make라는 동사, make라는 타동사라는 것이 앞에 언급된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과거분사로서 등장하여 마치 동사가 2개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동사 2개 아니고 진짜 동사는 capt다라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4번에 1번을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 그대로 출제가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죠? 너무 반갑기도 했었고 메이크를 갖고 문제를 냈죠. 자, 일단 3번을 보시면 여기에 항상 제가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수식부터 떼버리고 본동사를 먼저 잡아라 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 했던 얘기. 항상 본동사를 잡아라. be thought to have PP. 뭐 했었던 것으로 현재 생각되어진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일어난 거야? 얘가 먼저 일어난 거지. carved. carved라는 거는 말 그대로 조각된 거잖아요. 조각된 거, 새겨졌던 것이 먼저 그 다음에 현재 우리로 인해 생각되어지는 거. 그러면 지금 본동사가 이미 나왔고 이 절은 하나의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절대 동사의 형태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사 끼면 안 돼. 그러면 결국에는 2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make라고 만약에 쓰게 되면 우리 make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영어에서는 타동사기 때문에 투부정사 형태든 분사 형태든 상관이 없이 make라는 형태를 만약에 가졌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make의 목적어가 나왔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다시피 빈칸 바로 뒤에 목적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전명구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어를 뺏기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우리가 영어의 문장 분석, 문장 구조를 보실 때 목적어라는 걸 갖고 있는 타동사가 쓰여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를 떼서 주어로 보내는 시도를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뺏긴 과정을 우리는 수동의 과정을 거쳤다고 표현하고, 그렇다면 수동의 과정을 거쳐서 수동의 의미를 가진 채로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분사 PP가 이 자리로 들어가 주면 맘모스의 상아로부터 만들어진 작은 플레이크란 표현이 흠집이나 충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동사는 is thought to have pp고요. 중간에 컴마는 과감하게 수식고 뭐 한다? 버려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4번 제가 간단히만 설명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활영어에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인지를 하셔야 돼요. 상황인지. 이게 도대체 카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철물점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마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학교야? 상황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We'd like to reserve a pick-up service from the airport. 공항에서요,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다주는 픽업 서비스를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럼 픽업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상황인지를 해주신 뒤 중간 읽으실 필요 없고 빈칸에 뒤로 가야죠. 이 사람이 뭐라고 리셉셔니스트가 민지킴이라는 리셉셔니스트가 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제임스 마이어이라는 이 사람이 리버사이드 호텔이요. 공항에서는 얼마나 멀어요? 공항에서 뭔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리버사이드 호텔이라고 이 사람이 가려는 곳, 어디로 have for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공항에서 저희가 데려다 드릴 건데 어디로 가실 건데를 물어봤겠죠. 어디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될까요? Where is your group headed? 어디로 가시나요? 2번. 그죠?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인지 Hello Emergency Services 응급센터입니다. 그럼 지금 응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빈칸 바로 뒤로 가셔야죠. 요렇게 가셔야죠. 뭐라고 물어봤을 테고요. 그에 대한 대답은 The nearest ambulance has already been dispatched. Dispatch는 파견하다, 보내다는 뜻이에요. 이미 가장 근처에 있는 앰뷸런스는 이미 파견됐습니다. 그 곳으로 갔어요, 이미. 그래서 so it should arrive within a few minutes. 몇 분 내면 도착할 겁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몇 분 내에. 그럼 지금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걸 물어봤겠죠. 4번 하시면 될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4번, 5번이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제 6번, 7번 다문학 유형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실전 동영 문제집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풀었던 문제 유형이죠. 그죠? 아마 이제 저랑 같이 문제 푸셨던 분들 익숙하다, 이거 모의고사 보는 기분이다 라는 느낌이 드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빈칸 A라는 제목을 채워주셔야 돼요. 그럼 제목을 채울 땐 여러분 우리 어디 읽기로 했죠? 제목을 채우기 위해선 여러분 일단 제목 바로 밑에 여기를 읽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단. 그래서 이 제목과 가장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을 풀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읽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를 당연히 채워야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vector이라는 게 여러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벡터, 기화 벡터 막 이런 식으로 수투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vector이라는 표현 자체가 질병의 매개체예요. 근데 질병 매개체라고 모르셨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국가직이 아니고 지방직에서 얼마나 여러분한테 친절했는지 보세요. 난 이걸 보고 난 감동받았잖아. 어머나 세상에. 우리 수험생들이 벡터라는 말 보고 쫄까봐 이렇게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뭔지 설명 다 해줬어. 뭔지 볼까요? Vectors are living organisms. 살아있는 생명체래요. 그리고 that can transfer diseases to people.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고 전염시킬 수 있는 나쁜 생명체들을 vector이라고 하나 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표적인 나온 게 이제 쥐인 거야. 쥐. 찍찍찍 쥐. 그죠? 흑사병도 쥐로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쥐로부터 뭔가 질병 매개체가 되는 부분을 이슈화했다, 문제화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에 들어갈 부분이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이 일단 이 쥐로부터 생길 수 있는 Vector Control Program이라는 것이 맨 처음 소개된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랩 프로그램, 우리가 쥐를 없애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되는지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우리 스프링필드 퍼블릭 헬스 우리 센터는 어떤 경우에는 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지 않느냐. 요럴 때는 우리 출동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읽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가 된다? 일단 지금 너 스스로 찾아 이런 거 아니지, 그지? 그죠? 이게 지금 스프링필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바로 제목으로 스프링필드에서 G 관련된 팩터를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소개와 운영 방식을 설명했고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그냥 순서대로 다 나와서 요번에 나왔던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가 위에서 아래로 선택지의 순서대로 똑같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시시하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영어 성적이 조금 불안했던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고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서비스 신청 시 별도의 평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나요? 일치하는 거 찾는 거지.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1번. Our team will come to your property to do an assessment.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집에 갑니다. 그죠? 1번 아니네. 그럼 2번 보세요. 서비스를 신청한 집에 매주 2회. 2회라는 말 자체가 없잖아. 근데 횟수에 대한 설명을 한 건 있어요. 횟수라기보다는 그나마 여기 2번에 You will be placed in our rotation. 당신의 집이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함될 건데요. 있게 될 건데요. For one recommended treatment each month. 매달 저희가 추천하는 정도의 횟수로 당신의 집이 있게 될 겁니다. 서비스를 받게 될 겁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이란 말은 있는데 주 2회? 뭐 매달 2회 이런 표현에 2라는 숫자 자체가 없어. 개 배설물이 있는 경우는 쥐를 처리해주지 않는다. 자, 지금 보세요. 여기 바로 있죠. Springfield Public Health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쥐 처리 안 해줍니다. 어떨 때 안 해주나요? 여기 No dog waste. 개 관련된 쓰레기, 배설물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이 봐봐. 4번. 집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집 안에 있는 쥐도 처리해준다. 여러분 집 안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 있지. 여기 봐. 여기 있어요. 요렇게. 저희 프로그램은요. 집 바깥에 있는 쥐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해결해 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치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3번 하시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마무리. 지금 집안에는 쥐 처리해 준다. 이거 아니었죠. 그죠? Outdoor areas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번 하시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쉽게 찾으실 수 있어서 잘 푸셨을 거라 봅니다. 자, 8번하고 9번 또 우리 이렇게 다문화 유형이죠?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자 하는 문제 유형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막 먼저 해석부터 들어가지 마시고 잘 하셨을 거라 믿지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목적을 물어본 지문이야. 목적. 두 번째는 밑줄 친 단어의 의미랑 유사한 의미 찾는 거. 일단 여러분은 regular이라는 의미를 보셨을 때 이게 너무나 생소하다라고 느끼시진 않았을 거라 믿어요. 그죠? 맞죠? 자, regular이라는 건 일반적인, 규칙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죠? 이 의미랑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묻는 1, 2, 3, 4 선택지도 굉장히 쉽죠. 잘 탈 수 있는 일반적인 보통의 지역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 단어들이니까 그죠? 아마 잘 푸셨을 거라 보고요.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묻는 문제는 정말 단순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요 맨 첫 지문, 맨 첫 문단을 잘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한테 소재를 주거든요. 자, 이 소재를 읽어낼 때도 제목을 보셨을 때
household hazardous waste.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에 있는 해가 될 만한 폐기물, 굉장히 해로운 폐기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코를 흥 풀고 나서 버리는 휴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위험할 수 있는 화기성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얘기구나. 그래서 보세요. 이것도 너무 직역하셔서 남겨진 뭐 자녀, 집안에 있는 물건, 자녀 물건, 그냥 자녀, 그 집 안에 있는 물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자녀물이라고 뭐 직역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바로 어떤 물건이냐면 불이 붙을 수 있거나 혹은 특정 상황 아래에서 폭발할 수도 있는 이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are considered 어떻게 여겨지냐면 HHW 약어로 얘기할 때 이거죠. Household Hazardous Waste라고 여겨진다. 아, 그럼 지금 여기서 뭔가 좀 불이 잘 붙거나 폭발성을 갖고 있는 좀 위험한 물건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페인트, 전구, 배터리 이런 거는 일단 조금만 불에 영향을 받아도 폭발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이런 예시들 여러분들 설명해주고 여러분한테 진짜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을 여기서 얘기하죠. 이러한 제품들, 이런 물건들은요. require, 뭘 요구하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뭐 했을 때요? When you dispose of them. 우리가 이것들을 버릴 때요. 우리가 배터리 버리거나요. 전구 버릴 때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제 이 지문에서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은 결국 이런 물건들을 다 집에 갖고 계실 텐데 이렇게 버리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바로 넘어가기 앞서서 우리 바로 여기 regular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위키에서 우리가 한번 여기 볼게요. 자, 집안에 있는 이런 해로운 폐기물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하면요. 만약에 이러한 폐기물들이 the drain이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 배수구 같은 데 있잖아요. 배수구에 그냥 버려지는 거야. 페인트 그냥 막 배수구에 버려.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또 dumped on the ground 그냥 땅에다가 갖다 버려. 흙에다 갖다 부어. 혹은 thrown out with regular trash 그냥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려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regular trash라고 한 거 보니까 일반적인 쓰레기 그렇다면 그냥 일반 쓰레기 하면 되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휴지 같은 거 버리는 거 그런 거랑 같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바로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해 볼까? 일단 regular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보통의 그죠? 이 글을 쓴 이유는 뭐예요? promote라는 것 자체가 촉진하다, 장려하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집안에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진시키고 촉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1, 3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좋아요. 아주 잘 쉽게 푸셨을 거라 보고요. 자, 번호가 지금 몇 번이죠? 8번, 9번, 10번 바로 갑시다. 자, 10번에서 일단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부분은 또 목적 문제예요. 자, 목적 문제니까 또 우리가 어디를 읽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나겠죠. 그죠? 일단 목적 문제이니만큼 이메일 형식을 빌었다면 반드시 서브젝트는 읽어봐라. 여러분이 이 글의 주제를 묻진 않았지만 주제라는 거를 한 번에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Research projects on local communities. 자, 어떤 지역사회 단체에서, 지역사회 어떤 기관에서 내가 research,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글이다. 그런 글인가 한번 보러 갑시다. 자, 봤더니 여러분, Dear Director of Penville Library. 그럼 library가 뭐예요? 도서관이죠. Penville Library 관리자분께 라고 이 사람이 이메일을 쓴 거야. 글의 목적을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메일 형식 같은 경우는 얘기가 계속 서술되기 때문에 아까와 조금 달리 제가 설명해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what you can do 하고 바로 밑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점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충분히 읽어주셔도 확실하게 답의 단서를 찾으실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메일 형식은 보다시피 점점점이나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없이 쭉 서술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목적을 얻으실 때 읽어주셔야 될 때 어디를 읽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문단 읽어주시고 제일 마지막 읽어주시면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 우리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일단 이렇게 이메일 형식에 있어서는 내용이 서술되니까 맨 마지막 문단을 읽어주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읽어볼게요. I would greatly appreciate it.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뭐 하면 if you could grant me permission to use the library facilities. 바로 나오죠. 당신이 제가 이 도서관 시설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저한테 permission, 허락을 좀 주신다면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한국말이네. 그죠? 1번 하시면 되겠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자, 이제 11번입니다.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일치하지 않는 거를 고르시라고 돼 있죠. 뭐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보통 저는 바로 그냥 선택지로 가요. 선택지로 바로 가셔서 물론 지문 되게 길어서 이거 언제 읽어야 돼 막 엄청 초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실 필요 없이 또 선택지가 한국말이니까 또 얼마나 또 친화적이야. 그죠? 자, 일단 1번 볼게요. 여기서 위로 가시는 거고 거의 대부분 오늘 여러분이 치르셨던 지방직 이 영어 시험처럼 선택지 순서대로 내용이 전개될 거예요. 자, 1번. 자원봉사자는 방문객을 환영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자가 하는 거. Your role includes. 이거 읽으면 되지. 그래서 뭘 한대? 첫 번째 1번. Warmly greeting and assisting visitors. 이거 하면 되겠죠. 그렇죠? 1번 단서 여기 찾으셨죠? 바로 또 2번 가. 자원봉사자는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여기 있네. 2번. 여기 있다. Whether you prepare regular commitments or occasional volunteering during weekends. 네가 주말에만 잠깐 와서 할 건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와서 봉사해 줄 건지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부터 할게요. 4번. To sign up. 네가 자원봉사자 신청하고 싶으면 지원하고 싶으면 Please visit our website. 웹사이트에 와서 서식을 다 완성시켜줘. 4번 확인하실 수 있죠? 네, 3번 보세요. 자원봉사 신청 전에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지 봅시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잘 보이게. 자, 보면 We provide comprehensive support. 저희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뭐까지 포함해서요? First aid training, 응급처치 훈련, 그리고 guiding resources and a uniform. 필요한 어떤 물품 제공이나 유니폼 제공까지 저희가 이런 거 지원해드립니다라고 얘기했지 반드시 시작 전에 신청 전에 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너무 쉽게 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앞으로도. 자, 보시면 12번 일치하지 않는 거. 이것도 똑같아. 1번부터 가요. 1번부터. 여기 있어. 자, 하나씩 가볼게요. 1번. The construction project. 뭔가 건설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건설 프로젝트가요. will expand research collaborations among different disciplines.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different disciplines라는 표현은 다른 영역의 분야의 이론이란 뜻이에요. 이론, discipline이라는 표현 자체가 훈육이란 뜻도 있지만 이론, 영역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과목, 다른 연구 과목들 사이에서도 연구 협약을, 연구 협동 활동으로 will expand, 확장될 수 있다. 확장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볼까? 일단 1번. 여기 있다. 찾았다. Our construction and renovation projects will enable 뭘 가능하게 할 거냐면 more cross-disciplinary research. 여러분 cross란 표현은 뭐냐면 넘나들어서 제가 만약에 영어과라고 하면 영어과에 관련된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수학과하고도 음악과하고도 크로스로 disciplinary research 이런 이론적 연구를 진행할 거고 파트너십을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1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1번 있어요. 2번
Construction schedule may be adjusted when necessary. 만약에 이 건설 관련된 프로젝트의 스케줄이 필요할 때면 약간 조정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여기 2번. 보통은 이 말 그대로 건설이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3시 반까지 오후 3시 반까지 하거든요. 주중에. 근데 저녁에 할 수도 있고요. 주말에 할 수도 있대. 뭐 하면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3번. 이 건설은요 is not expected to affect utilities in the nearby neighborhoods.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시설에 영향을 끼칠 거라 기대 예상되진 않습니다. 주변에 영향 안 끼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 3번. 이렇게. No anticipated impact to utilities. 바로 나오죠. 그죠? 근데 4번 봐봐. Traffic via the east entrance along West Parkway will increase only. 지금 보면 여기서 이런 말 우리 항상 쎄하다고 했지. 우리 only라는 거 맨날 막 X 막 치면서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봐봐. 예상하세요. 늘어난 노동자들이 타고 다니는 이 차량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상하세요. 그리고 그 교통체증은 보통 요때부터 새벽부터 아침까지 1시간 정도 그리고 오후 시간대 요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직 아침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지. 그렇게 4번 바로 찾을 수 있다. 그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어법 볼까요? 어법 문제 풀면서 제 얼굴이 좀 이렇게 동동동 떠올랐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 아니면 좀 섭섭한데. 농담이에요, 여러분. 부담을 팍팍 주려고 마음에. 자, 13번 볼게요. 13번도 여러분 지금 일단 보시면 일단 제가 풀이를 하고 어디가 적중했는지 사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지 받고 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른 거예요. 제가 촬영하겠다고 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일단은 좀 약식으로 제가 준비를 하느라 조금 좀 부족하지만 굉장히 많죠. 아마 푸시면서 느끼셨을 거라 봅니다. 자, 일단 보시면 1번 봐요. 1번. depending on. depending이 밑줄 그어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풀어냈냐면은 우리 depend on은 제가 무엇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냐면 여러분 얘는 뭐가 가능해? 얘는 자동사 구지만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수동이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한 자동사구다. 그래서 이런 depend on 제가 몇 개만 또 적어볼까요? depend on 또 뭐 있어? look up to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depend on look at look for 무엇을 보다 목격하다 찾다. 그죠? 또 뭐 있어? 또 run over 차가 뒤에 over 이하의 목적어를 치다. lie to refer to wait on 시중다. 우리 이런 거 되게 너무 많이 했잖아. 그죠?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는 핵심을 전달했냐면 얘네들은 수동이 가능한 자동사기 때문에 이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목적어가 붙어있다는 뜻은 능동형 그대로 썼다는 뜻이고 목적어가 없다는 뜻은 수동의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 돼버린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앞에 있는 characterizing people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 형태로 여러분께 목적어가 붙어있는지를 판단하게끔 묻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봐봐. depend on 뒤에 목적어, 명사절 목적어 how they think and act in certain situations. 명사절 덩어리로 목적어가 있네. 목적어가 있다는 뜻은
얘는 수동 과정 거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현재 분사 ing 형태를 가져서 뒤에서 명사를 꾸미고 있다는 거. 1번 통과. 그죠? 좋습니다. 2번 볼까요? 2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시면 어머나 얘는 뭐 더 볼 것도 없네. 그죠? 자, 일단 보세요. 볼 것도 없네 해놓고 보래. 그죠?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the Myers and Briggs personality system and the 굉장히 지금 주어가 길어. 뭐가 됐든지 동사는 are 찾아서, 그죠? 절의 동사는 하나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are가 왔기 때문에 이젠 또 다른 접속사 없이 또 다른 동사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뒤를 보니까 systems라는 명사 선행사가 보이고 그 that are used around the world. 아,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구나. 그죠? 그럼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that 이후에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빠진 불완전 문장 구조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형용사절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요. 심지어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연달아 있을 때 뭐 해도 된다고 했어? 생략해도 된다고 했어. 그럼 결국에는 수동의 과정을 거친 원래는 타동사 출신이었으나 수동의 과정을 거쳐서 목적어 뺏긴 채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과거분사 used가 바로 앞에 있는 systems를 꾸몄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죠? 넘어가 볼까? 3번. 이거 3번 때 틀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송이쌤이 목을 조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3번 틀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보면 both systems, 주어 복수니까 동사 복수, 좋아. 헬프는 4형식 아니면 5형식이다. 제가 이거를 헬프는 여러분한테 직전 특강에서도 얘기했죠? 우리 지방직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직전 라이브 특강 했었잖아. 그거. 그래서 보시면 헬프도 5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어머. 근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헬프가 목적격 보호를 가질 수 있는 형태는 원형 아니면 투보정사 둘 중에 하나니까 S를 지우셔야겠죠, 그죠? 정답 3번. 4번은 뭐야? prefer to 동사 원형이잖아. 이거는 여러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지? 좋아요. 14번. 우리 좀 전에 that are 주격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 불완전. 근데 똑같은 선행사를 갖고 있지만 장소의 뜻을 전달하는 명사가 보이고 site, 지역. where 이하가 이만큼 수식을 하고 있는데 where의 밑줄이 거의 있다는 뜻은 그 뒤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따져라. 자, 그럼 봤을 때 AI agents 주어. 중간에 들어가 있는 hyphen은 DAI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그냥 부연구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지금 AI agents 주어. 동사는 can post and interact. 자, AI agents가 서로 메시지를 올리고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multibook이다. 그럼 지금 뒤에서 문장이 완전하게 완성됐기 때문에 where의 관계부사 역할 괜찮다. 2번은 여러분 일단 보시면 reddit라고 하는 게 있지. 이게 reddit라는 게 일종의 약간 뉴스 팟캐스트 같은 건데 제가 알기론 그래요.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설글을 올렸어.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많이 눌러. 그럼 막 상위로 노출돼. 근데 막 싫어요를 누르면 막 저기 하위로 막 떨어져서 잘 보기 힘들어.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reddit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위드를 줬어요. 근데 그 뒤로 뭔가 subreddits래. 그럼 그 얘기는 이러한 reddit라는 시스템 밑에 하위 시스템을 얘기하는 sub가 붙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sub가 그런 얘기 아닌가. subreddits. 그래서 이런 것에 on different topics 다른 어떤 주제라든지 upvoting이 좋아요 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죠. 요런 거에 관련된 어떤 subreddits와 함께 뭔가와 함께 있는 우리가 보통 도구라는 걸 설명할 때 무엇과 함께 있다. 지금 송이쌤이 검은색 펜을 들고 있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고 검은색 마이크를 장례식은 아니지만 여튼 그렇게 됐네요. 검은색이 많지. 검은색의 뭔가를 도구를 이용하고 있어. 내가 능동적으로. 능동적 이용의 도구는 with다라고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그죠? 뭐뭐와 함께라는 그냥 뜻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위대의 1차적 뜻을 설명한 물어본 문제가 되겠고요. 3번도 전치사 문제예요. 인간들은 허용된다. 하지만 어떨 때만 허용되냐? 뭐로서? as observers, 관찰자로서, 자격. 우리가 보통 자격을 설명할 때 자격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전치사는 as잖아요. as. 그죠? 3번 역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마지막 4번이 드디어 계속 지금 24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3개 이상의 병렬 구조.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조금 뜯어보자면, 이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러분, 절이 여러분 여기서 주어 동사 BPP로 여기서 절이 끝났어요. 끝나고, 앞에 뭐, the wake of maltboat, 이 maltboat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A free and open source of AI boat. AI 보시다. 그 AI 보시라는 걸 설명하면서, 동격 설명하면서 AI 보시에 대한 설명이 대절부터 이 끝까지 이만큼 이어지는 거야. 아우, 길기도 길어. 근데 지금 일단 문장 분석을 좀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can act as an automated agent for users. 하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또 하이픈이 doing 뭐뭐 하며라고 또 부연 설명 쫙 들어가죠. 근데 지금 보니까 뭐뭐 하며 이런 사용자들에게 자동화된 어떤 시스템으로서 역할하는 AI 봇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such as 보이세요? such as가 보이면서 여러분한테 그 뒤에 있는 동명사 1, reading. 두 번째, summarizing, 요약하기.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으로 열거되니까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등장했고 responding이라는 세 번째 동명사구가 나왔는데, 거기까지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병렬 구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를 설명하는 열거하는 것까지 끝난 뒤, 우리 왜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고 완전한 문장이 끝난 뒤에 컴마와 함께 ing로 시작하는 이런 분사구문,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거의 자체로도, 분사구문 부사구 자체로도 병렬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등위 접속사 쓰면. 그래서 organizing a calendar 하며 라는 분사구문 1, 그리고 5월을 썼으니까, 등위 접속사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organizing의 두 번째 형태인 booking이라는 두 번째 형태의 분사구문을 열거해 줘야겠죠. 마지막으로 열거할 대상 앞에다가만 등위 접속사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부킹은 예약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 주제입니다.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제가 워낙에 또 동물을 좋아하니까 제 수강생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맨날 동물 얘기, 고양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죠? 역시 giraffe. giraffe는 여러분 기린입니다. 기린. 그죠? 이 기린에 관련된 주제 문제는요. 일단 여러분께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독해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대상에 대한 특징을 나열한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서술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반박글이 있고 이제까지 있었던 통념을 반박하는 글이 있는 뭐 여러 가지 성질의 지문의 성질이 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giraffe로 시작해요. 기린. 그럼 기린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한테 설명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장이 나올 수가 없죠. 기린은 키가 크다. 이게 주장입니까? 기린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장이 나올 수도 없거니와 그 주장에 대한 반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징에 대한 설명글이다라는 것이 간파되면 중간에 역접은 없습니다. 그 역접은 앞에 왜 예를 들어 우리가 기린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념, 그게 아니더라라는 이런 식의 통념과 반박의 내용일 때 그때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특징을 서술했단 말이에요. 자, 봤더니 여러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임팩트가, 중간에 however, on the other hand, instead 이런 게 없어. 그럼 계속 쭉 가는 거야. 어떻게? 처음과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제일 이 주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겠죠. 소재는 나와야지. 기린. 우리한테 다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 기린들을 잘 보면요. 똑같은 무늬를 갖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대요. 얼룩말도 그렇대잖아요. 그죠? 오, 그렇구나. 자, 봤더니 여러분 여기서 봐봐.
어떤 연구단체가 연구를 했더니요. 왜 이 기린이라는 애들이 이런 몸에 있는 무늬를 진화시켰을까? 왜 이 무늬가 바뀌어왔을까에 있어서 아직 밝혀낸 바는 없나 봐. 근데 어떤 연구단체에서 데이비드 리라는 사람이 이름이 마사이 기린이라는 종이 있나 봐요. 탄자니아에. 얘네 258마리에 해당하는 애기 기린들을 연구한 결과 뭘 알게 됐냐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자, 조금 이 무늬, 걔네들이 약간 육각형 비슷한 큰 반점 같은 게 몸에 있잖아요. 그게 그 반점의 수가 적고 반점의 크기가 더 클수록 그렇지 않은 것보다 조금 더 생존 확률이 높대요. 오. 그리고 또 뭘 또 발견해냈냐면 더 둥그란 모양의 둥그런 게 아니지. 동그란. 조금 더 이렇게 딱딱딱 각져 있는 이런 문양보다는 둥글둥글 이러한 스팟을 떡 크게 갖고 있는 애들이 생존 확률이 27%나 더 높더래요. elliptical 이 단어도 모르면 안 되죠. 타원형의 조금 더 원형에 가깝고 큼지막한 스팟을 갖고 있는 애들이 좀 더 오래 살더라. 결론 나왔죠. 그럼 이 글을 주제로서 알 수 있다면 주제는 뭘 다 해야 돼? 여기 있지. 어머나 얘네가 갖고 있는 스팟과 survival rate의 관계. 됐죠? 바로 나오네. 좋아요. 아주 시험이 여러분이 고민할 걸 좀 많이 줄여준 고마운 시험이다. 16번이네요. 그죠? 16번. 좋습니다. 글의 순서로 적절한 거 고르래. 여러분 우리 글의 순서, 문단 순서 배열. 일단 주어진 지문에, 주어진 요 부분에 내가 바톤 터치로 바로 A, B, C 중에서 비슷한 유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 가장 첫 번째 업무.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없어. 그냥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특징에 대한 설명이나 결론을 내려버렸어. 그럼 내가 시작한다. 기억나시죠? 자, 해볼까? In the face of significant education policy challenges 지금 보시면 이게 동사야. 여러분. 지금 in the face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이게 상당한 아주 중요한 어떤 교육적인 정책적 변화. 이 정책적 변화라는 걸 얘기하면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어떤 기술적 부분의 부재. 그게 부족해. 그러니까 지금 AI를 이용한 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기술을 엄청나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교실 안에서 그 도구를 사용할 선생님들이 교육되지 않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need for teaching and learning innovation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게 되면서 학교는 are seeking ways to enhance school effectiveness. 이게 결론이지 결국. 학교는 이 학교의 효율성이라는 걸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AI든 뭐든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탑재한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 결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지금 보세요. 효율적으로 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는데 잠깐 우리 B 잠깐 가볼까? B에서 School should and effectively. 선생님 여기 effectiveness 나왔으니까 요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칭하는 건 하수지 하수. 이거는 그냥 시력 싸움인 거잖아요. 그죠? 내용을 읽고 이해한 게 아니잖아. 자, 학교들은 그리고 나서 우리 이런 부사가요. 내용의 흐름이라는 것을 부사가 거의 대부분 결정해요. 우리 on the other hand, however 이런 접속 부사거든요. 내용의 흐름을 확 틀어버려. then도 그리고 나서란 뜻을 갖는 부사입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라는 얘기는 먼저 첫 번째 절차가 있어야 이걸 쓸 수 있죠. 학교는 그리고 나서 반드시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선생님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럼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언급된 적이 없잖아.
그럼 이게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러한 부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부족이라는 말이 앞에 없었어. 앞에서 얘기했던 맨 마지막의 결론은 우리가 학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다는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는 첫 시작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A.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찾고 있느냐? 첫 번째, 선생님들에게 더 잘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학교 정책, 교육 정책을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줌으로써 학교는 나왔지 improve, enhance, 동의어. improve teacher, 선생님의 어떤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다룰 수 있다. 뭔가 선생님들마다 이런 기술에 좀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할 시기가 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런 선생님들이 부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족과 그리고 어떤 계약 관계가 끝날 때 떠나는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붙잡을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좀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지금 안 좋은 이런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이러한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put process in place. 학교는 반드시 선생님들이 떠나시기 전에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실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떠나지 않게끔 붙잡아둘 능력을 어떻게든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든 인력들 덕분에 일단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succession이라는 건 여러분 연계, 승계란 뜻이잖아요. 선배 선생님께서들 이걸 잘 구비해놓고 이용하고 떠나시게 되면 그분이 떠나셔도 그 기술을 내가 전수받아서 succession해서 이거를 잘 현장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학교는 이제 어떻게 해? 이 선배 선생님들이 갖고 계셨던 중요한 정보를 선생님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말 그대로 학습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그 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A, C, B 전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17번. 이번에 여러분 문장 삽입 유형 어떠셨어요? 덜덜덜 떨리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 풀이할 때 이 문장 삽입, 무관화 문장 삭제, 빈칸 완성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17번 무난했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여러분께 무난합니다 라고 이 문제는 무난해요 라고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손을 흔들었던 단어가 the gap. 갭이 뭐예요? 차이죠. 그러면 이 앞문장에는 무조건 차이가 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언급되어야 그 차이하고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서가 떡하니 나왔다. 아마도 그 차이는 더 have to do with는 관련되다. 더 관련이 있다. 각 학교에 어떠한 자원들과 더 관련이 있다. 뭐보다 이 학생이 매일매일 먹고 있는 초콜릿 시리얼보다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과 더 관련이 있더라. 그 차이가. 그럼 더 중요한 건 뭐야? 학생들이 얼마나 초콜릿 시리얼을 많이 먹는지 해당하는 그 비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원이 중요하다는 거네? 뭐가? 그 차이가 그거로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찾으러 가봅시다. 자, 봤더니 우리는 데이터를 다 들어봤어. 그게 뭔데? 요렇게
아침을 먹는 애들이 학교에서 더 잘하더라. 그렇구나. 그죠? 근데 이게 이해는 간대요. 왜? 일단 여러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계속 나. 그럼 이거 수업에 집중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을 먹은 애가 좀 더 학습에 유리하겠죠. 하지만 despite their best attempts, 그들의 최고의, 최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지. 연구원들이 아직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적하지는 못했대요. 도대체 왜 아침 식사가 학습을 돕는지에 있어서는 증명을 못했나 봐. If that's even the case. 여러분 이것도 사실 이제 해석이 직역되는 게 딱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 한다면, 진짜 정말 아침 식사가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게 앞에 진짜라면, 진짜 그런 케이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내진 못했어. 이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어떻게 하라 그러죠? 버리세요 하죠? 그럼 버리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됐어. 아침 식사를 먹은 애들이 학습에 더 학교 생활을 잘하더라 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결론이 났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유가 뭐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지적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차이가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해.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를 했나 봐. 학생들 데리고. 몇몇 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아침을 먹고 난 다음에 더 행동을 잘하더래요. 말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잘 놀고 사고를 덜 치더래요.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아침을 안 먹였더니 이상하게 행동하더래. 막 말 안 듣고 다치고 이러더래. 그럼 지금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실행했을 때 밥 먹은 애들, 밥 먹지 않은 애들 딱 뭐가 됐어? 여기서 비교가 돼버렸지. 차이. 여기 들어가야죠. 알고 봤더니 그 차이는 초콜릿 시리얼을 우리 사실 초코 시리얼 아침부터 먹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에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 근데 그걸 먹었든지 건강한 밥을 먹었든지 상관없이 아침밥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초콜릿 시리얼을 먹었냐 아니면 그 비율을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의 자원, 시설이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잘 시설을 갖춘 곳에 다니는 애들이 오히려 더 식단하고는 달리 행동이 더 뛰어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흐름상 어색한 거. 여러분 이것도 흐름상 어색한 거는 우리가 일단 주제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주제에서 벗어난 걸 잡으셔야 돼. 그죠? 주제를 먼저 잡아야 돼. 지금 보니까 여기 있죠? 주제가 너무나 떡하니 여러분한테 문학작품처럼 영화도 교육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도구다. 영화가 교육적 도구다. 결론 내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첫 번째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해. 첫 번째, 일단 단순한 수준에서 봤을 때 영어라는 언어 자체, 영어가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일단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s a vehicle, vehicle이라는 게 차량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영어 수업할 때 영어 뭐 자막이 있든 없든 일단 영어로만 나오는 영화를 틀어줬을 때 영어 교육의 문제 아주 기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지금 simpler level에서 설명한 첫 번째 1번. 2번 잠깐 버려볼게요. 3번. 그러나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봤을 때 역시 영화가 교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반박되지 않고 이어지고 있죠. 프리즘처럼 사용될 수 있대요. 뭘 통해서 through which 누군가가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분야에서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오고 해체해온 이러한 세계 안에서 다양한 면모를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깊은 수준에 봤을 때 영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죽은 시인의 사회, The Helpers. 일단 The Helpers라는 영화가 뭐냐면 일단 저기 흑인들이 굉장히 박해받았던 시기가 있죠. 미국에서. 그죠? 특히 남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백인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또 싹 트는 여러 가지 우정, 뭐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좀 주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화들 예를 들고 있어요. 아마도 여기 보시면 아마도 하지만 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not only A but also B. 헐리우드 영화니까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미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어떤 면모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통찰력 넘치는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즉 결론, 영화가 수업 자료가 될 수 있어. 근데 2번은 혼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는 것에 여러분이 혹하실 수 있으나 그러나 Future Galaxy라는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인가 봐요. 얘는 역사적인 어떤 관점으로부터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다룬다. 이 내용이 맞아요. 이 영화가 그런 내용을 다뤄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 주제였죠? 영화가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을 2번 하셔야 한다. 아마 18번을 푸실 때 1번까지는 무난했다가 however는 송이쌤이 중요하다고 한 건데 그래서 however는 아니겠지라고 거른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상상독해 감으로 푸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자, 넘어가 봅시다. 19번. 우리 19번, 20번도 여러분 너무나 다행히 우리가 여러분 최근에 실전동형 지방직 대비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교재 문제 풀 때 제가 여러분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가 여러분 근데 우리 19번, 20번이 늘 빈칸 완성 문제인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고 있네. 괜찮죠? 라고 막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빈칸 완성 문제야말로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전체를 다 읽어야지만 그 이해도가 완벽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독해력이 부족했을 때는 전체를 읽으면 더 케이오스에 빠져요. 이건 내가 아는 단어는 이건데 왜 이런 맥락이지?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방향의 상상 독해를 늘 해왔다면 그 방향하고는 다른 단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 완전 멘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내가 읽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독해하고 답을 빨리 찍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승률을 볼 수 있다. 자, 19번 보시면 일단 선택지. 여러분이 선택지를 보셨을 때 모르실 만한 단어가 있는지 볼게요. 지금 보니까 모르실 만한 단어가 없어. 우리 visual light 이것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infrared light, ultraviolet light, visual light 3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써준 적도 있어. 가시광선. 그죠?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제 두 번째 전략. 송이쌤이 얘기했던 거. 빈칸의 위치가 중요하다. 우리 어디 읽어야 되지?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저도 무조건 읽어요. 왜냐면 여기서 소재를 뱉을 거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라고 했는데 밑줄이 첫 번째 문장에 있잖아. 그럼 이건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빈칸에 어디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빈칸의 뒤가 중요하다고 해서 빈칸 뒤가 어디야? 여기까지죠. 근데 여기 세마이콜론이 있고 절이 아직 안 끝났고 그 뒤에 for example이 보여요. 우리 여러분 for example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for example이 시작되는 문장 앞문장은 주제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는 이 부분이 주제라고 티를 팍팍 낸 거예요. 주제 찾으시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주제 문장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적게 읽어도 완벽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for example이 이끄는 문장이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진짜 답의 단서가 나오는지 봅시다. 최근 들어 여러분 우리 ingenious라는 표현은 아주 독창적인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through라는 건 전치사니까요. 근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문법이라는 게 좀 체계화되면 이런 식으로 의미 단락을 잘라서 독해 문장에 적용하실 수 있죠. 이해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자, 최근에 1년의 아주 독창적인 실험이 증명이 되어 왔대요. 근데 그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를 대디아가 설명하죠. 우리가 심지어 색깔을 인지할 때도 우리가 뭘 통해서 한다는 것을 아주 독창적인 일련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왔다. 뭘 통해서 우리가 색깔이라는 걸 인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굉장히 뭔가 새로운 부분을 발견했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뭘 통해서 우리가 이 색깔이라는 걸 인지할까? 근데 그걸 알아보는 일련의 실험이 있었나 봐요. 자, 빈칸 뒤를 봅시다. 우리 radical이라는 건 여러분 급진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근본적인, 기본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본의. variations 하게 되면은 어떤 변화. 그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묶어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해석하실 때 제가 문법 시간에도 늘 얘기하는 거 way라는 혹은 the way든 way라는 선행사는 접속사 없이 완벽한 절의 수식을 받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빈칸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엄청 핵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읽어야 돼요. 아주 성의껏. 언어라는 게요.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서 얻어내는 carve up이라는 건 뭔가를 도려내고 조각해낸다는 뜻이니까요. 언어가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방식의 아주 기본적인 변화, 기본적인 어떠한 특징, variations들이 있다. 예를 들어, 그래? 갑자기 왜 언어가 나오지? 예를 들어, 초록과 파랑색은 영어에서는 다른 색깔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그죠?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같은 색깔의 음영이 다른 거 정도로만 여겨진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는 초록과 파랑은 구분 없는데 약간의 그냥 음영 정도, 음영이 좀 더 진하다, 옅다 정도로만 구분되는데요. 영어나 한국말은 파랑색, 초록색이 구분되잖아요. 그죠? 단어도 다르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언어라는 것에 있어서 이 언어의 차이가 색깔을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색깔을 인지하는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다? 언어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알 수 있죠.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 oblige라는 표현은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대리아라고 판명됐대. 송이쌤이 여기까지만 읽으래서 나는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한 문장 뒤로 있는 거 하나 더 읽으면 돼. 뭐라고 밝혀졌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의 언어, 한국어라고 칩시다. 우리가 쓰는 언어니까. 우리 언어가요, 당연스레 우리로 하여금 조금 다르고 독특한 것으로서 우리가 대했었던 색깔들이 있어. 그런 색깔들이 우리의 순수한 시각적인 민감도를 정하더래요. 정제하더래. 특정 색깔의 차이에 있어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국어가 얼마나 섬세하고 뛰어나고 어렵냐면 우리 yellow 있죠. yellow. 노란색. 영미권에서는 즉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yellow라는 게 있고 yellow라는 것이 좀 더 진해지면 green. yellow라는 것이 조금 더 옅어지면 white예요. 근데 우리는 노란이 있고요. 샛노란이 있고요.
누런이 있고요. 노오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샛노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주 밝은 노란색. 뭔가 하얀색, 좀 탁색이 덜한 거 있죠? 하얀색이 덜 섞인. 누런 거는 약간 연두빛이 도는 노란색. 우리 약간 독감 걸린 애기들 코에서 흐르는 그 콧물 색깔. 누런. 그럼 누런이라는 글자를 우리는 보는 순간 아, 약간 연두빛인데 깨끗한 느낌은 아니지. 근데 노라는 깨끗한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런 단어가 가진 뉘앙스까지 가진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물개들은 기껏 해봐야 yellow, dark yellow, light yellow 요 정도예요. 하얀색이 많이 섞이면 light yellow, 적게 섞여서 파란색을 섞으면 green으로 바로 넘어가죠. 녹황색 이렇게. 그죠? 그나마 sallow, 조금 약간 어두운 녹황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기는 있는데 아예 그냥 이거는 색깔적인 의미를 갖기보다는 좀 상태를 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좀 색깔하고만 표현하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뒤로 갈 것도 없어. 답의 단서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지금 뭐라는 거야? 언어가 나왔고 색깔을 구분하는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어와 색깔을 함유하고 있는 빈칸을 찾으세요. 어딨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에 의해서 색깔을 보는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국어, our mother tongue, 모국어의 눈, 렌즈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란색과 누런색, 신누런 색깔, 노란 색깔 구분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제가 항상 시험 이 대비 때 실전 동영이든지 아니면 라이브 특강이든지 할 때 답의 단서가 있는 부분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대로 적용됐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단서가 아니고 소재. 미안해요.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되는 부분. 중간에 역접이 있는지, 내용에, 주장에 대한 역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빈칸으로 가는데, 빈칸의 위치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빈칸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돼 있죠, 여기. 빈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단어 하나예요. intuition, 직감, inspiration, 영감, observation, 관찰, speculation.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보면 빈칸의 앞뒤. 자, 이제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빈칸의 앞문장이 어디 있어? 빈칸. 여기서부터 읽어볼까? 빈칸 뒤. 여기까지 읽을게요. 맨 첫 문장 읽어주고요. 자, 해석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put a lot of stock in 이란 표현은 크게 믿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상에 있어서 크게 신뢰감을 준다고요. 신뢰감을 우리가 갖는다. 우리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요.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하죠. 신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일단 여러 가지 사실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신뢰합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신뢰한다라는 것으로 끝났어요. 자, 중간에 보니까 그 말을 뒤집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빈칸 바로 뒤로 가요. 불안할 필요 없이 바로 가시면 돼요. 과학자들은 일단 신뢰가 갑니다. credible, 믿음이 가죠. 왜냐하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앞에 읽었던 내용이랑.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양괄식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끌어내거든요. 우리 empiricist라는 표현은 실증주의자.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실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얻어낸 실질적인 결과물을 믿는 empiricist. 자, 트럼프란 단어는 이기다는 뜻이에요. 이기다. 실증주의자들이 교조주의자, 도그마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이론만 중시하는 거. 이론만 중시하는 교조주의자들을 이겼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의학의 왕이 됐었던 시점 이래로 서구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reference,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 무엇에 있어서? 대디아한 결론에 있어. 그 결론은 바로 뭐라는 거다? 이게 나오죠? 그들이 본 것을 기반으로 한 결론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reverence, 그들의 입장, 신뢰가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빈칸에 들어갈 말, 과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그럼 일단 그들이 다 직접 봤던 거, 실증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observation.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관찰. 그들이 본 거. 정답 3번.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정답 풀이를 끝냈습니다. 총평부터 일단 답의 단서를 찾는 방법부터 그리고 풀이까지 제가 상세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이번 시험을 잘 봐서 필합하고 그리고 면접까지 합격해서 최종 합격으로 가신다면 제일 좋죠. 그게 가장 너무너무 제가 바라는 바이지만 만약에 아쉽게 선생님 제가 좀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를 아예 모르시더라도 새롭게 한번 내가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 보겠다.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보시고 이렇게 따라가면 송이쌤을 이렇게 따라가면 내가 합격에 가까워지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방향도 잡고 어느 정도로 공부할지 단어는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될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적으로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소통하면서 합격까지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나중에 우리 인강과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